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았네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하루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인생에 유익한 메시지를 먼저 전달해 볼까요? 인생 알아서 굴러가는 6가지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않기. 두 번째는 사람에게 큰 기대하지 않기. 세 번째, 이미 충족한 것에 감사하기. 네 번째는 베푸는 물건을 아까워 않기. 다섯 번째,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 않기. 여섯 번째, 나쁜 일에 너무 처지지 않기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잃게 됩니다. 미래의 일은 미래의 내가 감당할 몫이겠죠. 지금의 나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걱정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습관일 뿐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가장 현명한 준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도 커지는 만큼 그대로 실망도 커지더라고요. 타인은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기대하는 대신에 존중해주고 요구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훨씬 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남의 떡을 보면은 그 행복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떡을 보면서. 그죠? 내가 누리고 있는 소소한 그런 일들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내 삶이 결코 빈곤하지 않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에게는 행복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내 물건들은 본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잠시 이제 맡아둔 겁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는 사람만이 만족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죠. 또한 베풀어주는 마음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겪으면 기쁘지만은 거기에 지나치게 매달리면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꽃놀이처럼 일순간 반짝이는 행복을 억지로 손에 쥐면은 손이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좋은 일이 눈앞에 있는 동안에는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그 일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놓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나 힘든 일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내 삶이 그 일에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자양분이 되고 또 지금의 눈물은 언젠가는 미소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슬픈 일, 힘든 일 결국 지나갑니다.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어렵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나간다. 그리고 너무 쫄 필요도 없고 지나가니까 저 나중에 또 주가가 또 오릅니다. 오르면은 그때 가서 매도하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 오를 때 좀 팔고 털고 나갈 수 나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면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고민하면은 차라리 그냥 매도하고 떠나라. 차익 실현하는 게 훨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또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얇아도 안 돼. 자기만의 뚜렷한 그런 소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헤맬 겁니다. 볼까요? 일본 정부가 그 자국의 정부랑 민간 합작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 그 라피더스 여기에다 약 11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미 16조 원 가량 투입한 데 이어서 추가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과거에 세계 최강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90년대 이후로 한국과 대만에 역전당한 뒤 존재감이 미미해졌습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터 시대에 이 반도체가 갈수록 중요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일본 반도체 재건을 기치로 내걸고 사활을 좀 거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7 회계년도까지 약 1조 1,800억 엔이죠. 1,800억 엔. 그 정도로 그 라피스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일본 정부는 이미 라피더스에 1조 7천억 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인데 추가 지원까지 합치니까 누적 지원금이 2조 9천억 엔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 라피더스가 정부에 제출한 실행 계획서에는 2027 희귀년도 하반기에 반도체 새 주류로 떠오른 2나노 제품의 대량 생산이 시작될 거라고 쓰였고 2031 회계년도 전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목표로 합니다. 1980년대는 일본 반도체 황금기였어요. 미국이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투자를 줄여가는 시기에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그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죠. 특히 도시바, 파나소닉, 미쓰비시 전기, 히타치 등 일본 전자 기업들은 그 디램을 중심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위협을 한 거죠. 1990년대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반도체 제조사 매출 상위 10개사 중에 일본 기업이 6개를 차지했고 생산액은 1970년도 대비 8배 이상으로 확대돼서 그야말로 일본의 반도체 전성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부흥기는 오래가지 못하더라. 1986년에 미국, 일본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은 외국산 반도체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 반도체는 가격 규제와 그 시장 개방 압박 속에서 경쟁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본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내수 시장의 20%를 좀 할당하고요. 미국은 일본 반도체 저가 공세를 제한하다 보니까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1990년대 들어서 PC하고 모바일 중심의 구조 변화에 뒤처졌고 동시에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랑 이 기술 혁신이 막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 반도체 시장은 쇠퇴기에 진입을 했죠.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공백은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빠르게 채웠고 그 사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세계 점유율은 2019년 기준 했을 때 10% 미만으로 추락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위기감은 신종 코로나 그 팬데믹과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공급망 단절을 경험한 뒤에 더 커졌습니다. 일본은 이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 보조금하고 세제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넓혔고 여기 또 차세대 반도체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하고 우호국들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한 게 바로 라피더스다. 이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한 파운드리 연합으로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등이 참여를 하는데 22년 8월에 설립 후에 약 3년 만에 2나노 칩 생산에 나섰고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라피더스는 2나노 반도체에 이어서 1.4나노죠. 1.4나노 반도체 대량 생산까지 목표를 하는데 이 정부와 민간의 누적 투자액은 7조 엔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7월에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이 일단은 일본 정책 이반자들은 전략적 이유로 국내 반도체 산업 재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발생한 공급망 차질은 세계 반도체 공급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분석을 해요. 여기에 또 대만 해협의 긴장, 또 미중 경쟁,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위험의 증가, 또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 이것은 또 일본으로 하여금 이 반도체 산업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뭐냐? 재원이다, 재원 투자죠. 더티플로맷은 라피더스가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기까지는 약 47조 원 정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분석을 합니다. 최첨단 공정을 구축한 것도 문제고 그래서 현재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칩 제조 기술은 한국이나 대만보다 약 20년 정도 뒤처졌다고 평가를 했고 설령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더라도 이를 그 양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거의 데스밸리네, 데스밸리. 하여튼 삼성전자랑 그 TSMC가 양분한 세계 시장에서 이 고객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 산업상은 이 21일 날 라피더스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일본의 위기관리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다.
핵심이라면서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겁니다. 힘들 것 같아. 근데 삼성하고 TSMC, 하이닉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